안녕하십니까, PC본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도 전기기사 3회 때 시행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실기 피답형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년도 3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20문제였던 것 같고, 배점은 각각 5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뭐 그렇게 특이점은 없고요. 그 19년 3회부터 보면은 19년 3회 이제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그게 되지요. 작업형이 폐지되지요. 이때부터 그래서 19년 3회부터는 이제 반드시 좀 문제를 꼼꼼히 볼 필요는 있고요.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이 전과 후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이때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새로. 그래서 같은 문제지만은 그 문장이 많이 바뀐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19년 3회부터 복음 문제가 조금은 엉망입니다. 보면은 확실한 게 별로 없고 이 이후에 난이도도 좀 있고, 왜냐하면 작업형 20점이 없어졌으니까는 그만큼 채우기 위해서 그 전체가 이제 필답형으로만 이루어지니까 난이도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 사실이고, 성향을 보면은 특이점은 20년 3회의 경우에는 이제 자바가 등장했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조직 응용 기사에서 자바를 다룰 이유는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하지만 코드를 보면은 딱히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 이제 뭐 상속이라든지 오버라이딩, 생성자, 소멸자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전혀 필요 없는 C 언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문법 정도로만 나오니까는 말이 잡아지 뭐 딱히 그건 없습니다. 그냥 뭐 서브루틴에 관련된 거 개념이 있냐 없냐 그거를 묻고 있는 문제일 뿐이고, 나머지는 이제 쭉 보면은 그닥 새로운 건 없어요. 물론 이제 문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19년 3회부터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본인이 문제 외우는 쪽으로 문제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생소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건 또 2020년이니까는 1년이나 지났으니까는 많이들 이제 분석을 하셨을 거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렵게 지금 봤을 때는 어렵게 안 느껴지지만은 이때 시행됐을 때는 좀 많이들 어려워할 만하기도 해요. 카르노 맵 같은 경우에는 오변수 맵이 나왔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 오변수 맵은 이제 카르노 맵을 진짜 정확하게 그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좋은 척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PU 성능, 이거는 이제 밉스라는 그 단위가 나오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19년 3회 이후의 문제를 보면은 항상 한 문제는 조금 상식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상식적인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고요. 전공자에게 상식인 그런 문제 같아요. 제가 이 이전에 올린 게 21년도 1회 시험에서는 이제 레이드 문제가 있었죠. 레이드도 물론 범위 안에는 듭니다. 운전체제에서 중요하게 보조기억장치 관리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요 그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데 조금은 상식적인 게 맞아요. 레이드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크게 관심이 없다든지 그렇게 전문적인데 그 전문적인 자료를 많이 못 보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밉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란다, 단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항상 이런 상식적인 문제가 한 문제, 전공자에게 상식의 문제인 문제가 한 문제씩 있으니까는 이런 거는 대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내가 뭘 나올까 예측 못하고, 지금 나왔던 문제는 다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다시 출제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21년 1회에 있는 레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가 꼭 한 문제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버리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상식에 믿고 가야 되지, 이거를 뭐가 나올 거다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것까지 다 찾으려고 하면 범위가 어마어마하니까는 그럼 전공해야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문제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정보기술군 쪽은 이제 다른 전공자에 열려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사 자격증, 산업기사부터인가, 그 산업기사 이상부터는 이제 전공자 아니면은 관련 직종 경력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인정이 돼야지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정보기술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력 아니면 모든 전공이 열려 있습니다. 그게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은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기술군에서
빼야 될 부분, 분리시켜야 되는 부분이 OA입니다. OA. 사무자동화. OA 부분은 실제로 모든 직종에서, 모든 전공에서든 일단은 이게 생활의 기본이죠. 이게 직장 생활의 기본이든 일상생활의 기본이든 이런 부분, 옛날에 뭐 주판 두드리고 공문서도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시절에 90년대 초반 뭐 이럴 때야 이게 이제 엄청난 전문성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문서 작성 못하고 엑셀 작성 못하고 하면 솔직히 회사 생활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조금 상식 부분 때문에 정보기술군에서 조금 분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얘 때문에 그게 이제 정보기술군의 모든 것들이 이제 모든 전공에 열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은 좀 분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는 문제를 이제 한 문제 보면서 이전 문제, 이번 문제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19년도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거지만은 계속 같은 거는 나오지만은 많이 좀 표현이 많이 달라지는 게 이제 19년 3회부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고요. 지금 이게 있는 좌표는요, 이제 부분적으로 보실 분들 그 참고하셔가지고 동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는 참고해서 보시고, 그 지금 여기서 이제 소개되는 문제들은 그 PC본 블로그에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 설명란에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는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론 강의 때 풀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는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참고하시고 그 문제 설명할 때 제가 왜 그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코드의 출력값을 쓰시오 해서 이제 코드가 있지요. 코드가 조직용기사에서는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지요. 자바인데 프린트 ln을 보면은 이제 자바 코드입니다. 이거는 자바는 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 클래스 안에 지금 이렇게 시연으로 치면은 이제 함수가 두 개가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서 함수, 그런데 이제 시연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소드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메소드라고 부르고, 이게 함수와의 차이점은 메소드는 항상 그 클래스 안에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요, 클래스에서 정의된 거 말고는요, 존재할 수 있는 객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수는요, 딱히 뭐 클래스 안에 정의가 안 되고, 자바에서는 그래서 함수라고 안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개념, 함수의 특징은 이 혼자만이 모듈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그런 함수하고 메소드하고 굳이 다른 점을 찾으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고,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게 이제 파이썬이 되겠죠. 파이썬, 그 다음에 C++도 두 가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쓸 수가 있고, 자바는 이제 함수라기보다는 메소드밖에 존재 안 합니다. 자바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시연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엄밀히 말하면 메소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두 개의 메소드, 시연에서 이제 메인 함수를 중심으로 봐야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인 메소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 줄 한 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intx5 이렇게 하면은 이제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초기 값은 5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지요. 출력하고 끝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출력을 하고 줄바꿈을 하는 게 이제 프린트 ln이죠. 그냥 프린트를 하면은 줄바꿈 없이 커서는 여기 옆에 계속 존재를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뭘 출력을 하냐? 메소드를 하나 호출하죠. factx, x는 이제 5를 넣었지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n은 5다. 그러면 이제 if문으로 이제 0보다 크면은 얘를 리턴하고, 그러면 리턴되는 값이 여기서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1을 리턴하고, 그러면 1이 출력이 되는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 값 5, 리턴되는 값은 5 곱하기 fact
5-1이 되겠죠. 4. 이 값이 리턴이 되는데 이게 이제 왜냐면은 5는 0보다 크니까는 이 if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서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게 됐죠. 이게 이제 이게 제기함수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다시 호출하는 거. 그래서 서블루프를 돌아야 되는데 얘는 값이 뭐냐? 이제 n이 4일 때지요. 4는 0보다 크지요. 그래서 이제 이 if 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리턴 값은 4 곱하기 n 곱하기니까 4 곱하기 fact n-1 3이 되겠고요. 그러면 또 본인을 호출하니까는 또 이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3은 0보다 크지요. 3은 0보다 크니까는 얘는 n 곱하기 3 곱하기 fact n-1 하면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얘의 값은 2는 0보다 크지요. 그래서 또 if문이 실행됩니다. 그러면 n 곱하기 2 곱하기 n-1 fact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도 또 호출이 되는데 얘는 1은 0보다 크지요.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1 곱하기 fact n-1이니까 0이 되고 비로소 여기서는 이제 0은 0보다 크지 않지요. 조건이 만족 안 되니까 else문이 실행됩니다. else일 때 리턴 값은 1이지요. 1. 그러면은 여기서 리턴되는 값은 1. 1 곱하기 1은 1이지요. 그러면 여기 리턴되는 값은 1. 2 곱하기 1, 이게 리턴 값이지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값은 2. 지금 이제 여기서 반환되는 값은 3 곱하기 2가 되니까는 3, 2, 6. 그 다음에 여기서 반환되는 값은 6, 4, 24. 그래서 이게 출력되는 거죠. 얘의 값은 4, 5, 20, 2, 5, 10, 12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되는 값, 곧 정답은요, 120이 됩니다. 자바지만 굳이 자바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고, 이런 제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나온다면 자료 구조에서 제기함수가 제대로 쓰이는 그 부분은 이제 틀이 순회입니다. 선의, 중의, 후의 순회할 때 시연으로 짤 때 이제 제기함수로 구현이 되니까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건 이제 팩토리얼의 알고리즘이죠. 이제 하다 보면 아 이거 팩토리얼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다. 이번에는 2번. 2번은 10진수 123.625를 2진수, 8진수, 16진수 이렇게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나 뭐 계산하는 방법이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10진수를 이제 2진수로 바꿔놓고 2진수를 구한 후에 2진수, 8진수, 16진수 얘네들은 이제 서로 비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상호 변환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풀 겁니다. 근데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이제 계산기를 사용해서 풀겠습니다. 자, 우선 10진수 123.625 10진수입니다. 얘를 이제 2진수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소수점 위에 부분과 소수점 아래 부분 이걸 이제 따로 계산해야 되죠. 먼저 123을 2진수로 바꾸면 이제 계산기를 켜고 계산기에서 이제 진법 변환 베이스 모드로 가고요. 4번 123을 입력을 합니다. 123 입력 하면은 그 다음에 이진수로 변환하려면 이진수의 약어 바이너리의 약어 bin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01111011이죠. 그러면은 뭐 8비트로 써라 이런 말이 없으니까는 앞에 왼쪽에 0은 떼고 이진수에서 111 1011 이렇게 소수점 위에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이하 부분 625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바로 변환은 되지 않고 이제 컴페어 원래 모드로 가서 0.625 0.625 이렇게 소수 부분만 이렇게 계속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소수점이 없으실 때까지 곱하기 2
이렇게 한번 곱해 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분수로 나온 것을 소수로 바꾸면 1.25.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1. 이 1을 바로 적어주고요. 여기다가 1 적어주고, 그 다음 소수점 부분 0.25, 0.25만 곱하기 또 2를 해줍니다.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 소수로 보면은 0.5. 여기서 이제 1의 자리가 0이지요. 그러면은 0을 써주고요. 0.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의 자리 없으니까 바로 여기서 곱하기 2를 해주면은 1. 1이 되지요. 소수점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1. 이렇게 주면 이진수는 구했습니다. 이진수는 이렇게 1.101 이렇게 답을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팔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팔진수, 8은 2의 3승이지요. 2의 3승. 그래서 한 자리가 3비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구한 이진수, 이거를 이제 3개씩 끊었었으면요. 소수점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부터 3개. 얘가 이제 한 자리, 그 다음에 110. 얘가 또 한 자리고, 그 다음에 111. 얘가 또 한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1인데 왼쪽에는 이제 0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소수점 이하, 이거는 이제 1, 2, 4 해서 1인 부분 4하고 1하고 더해주면 5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1, 2 두 개 더해주면 3이죠. 3. 얘네는 1, 2, 4 6, 7이 되겠죠. 7.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 그래서 팔진수로는 173.5 팔진수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진수는 2의 4승이지요. 그래서 4비트 한 자리가 4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구해놓은 이진수를요, 일단은 소수점 이하, 이거는 이제 4개씩 써줍니다. 101인데 4개씩 써줘야 되니까는 오른쪽에 빈 부분은 0으로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1101 4개 써주고, 그 다음에 111 또 왼쪽에 빈 부분은 0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부터 구해보면은 이거는 1, 2, 4, 8 해서 1인 부분 8하고 2하고 더해주면은 10이 되죠. 10은 16진수에서 A로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 2, 4, 8 해서 1인 부분 8, 2, 1을 더하면은 11이죠. 11. 11은 16진수에서 B로 표기하겠죠. B. 그 다음에 얘는 1, 2, 4 이걸 다 더해주면은 6, 7이 되죠. 7. 그래서 16진수는 7B.A 해서 16진수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예. 이번에는 3번입니다. 리스크는 뭐와 뭐 명령어 형식이 있으며 3개의 레지스터를 참조하는 계상형 명령어 형식이 있다. 리스크 문제인데 아마 이때 20년 3회 이때에 이 시험 응시한 사람 중에서 이제 이거는 거진 다 틀렸을 거예요. 이거 그렇게 나왔던 적이 없었거든요. 조직 인용기사에서. 그래서 리스크 명령어를 또 따로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쨌든 리스크 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리스크는 이제 시스크하고 비교해서 이제 그 명령어 수가 적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죠. 전형적인 리스크 프로세스의 명령어의 집합은 메모리와 CPU 사이에 통신할 때 로드와 스토어 명령어만 사용하도록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X는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를 곱하는 이런 연산을 할 때의 리스크 명령을 보면요. 로드 해서 이제 그 메모리 A에 있는 값을 레지스터 R1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B를 R2에 놓고, C를 R3에 놓고, D를 R4에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덧셈 연산, add 명령어를 이렇게 하면은 R1, R2, 지금 이거 A, B를 더한 거를 R1에 놓고, 그 다음에 R3, R4, 이거는 이제
그 C와 D의 값이죠. 이거 더해서 R3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연산을 이렇게 쭉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X 이 X에다가 넣을 때는 이제 이런 스토어 명령어를 써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메모리에서 뭐 가져올 때는 이제 로드 아니면 스토어 이 두 개를 쓴다. 이게 또 이 문제 정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 연산하는 거 계산 명령에서는 이렇게 어떤 명령어를 쓰냐 3주소를 쓴다. 3주소 명령어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 이렇게 명령어 형식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3주소 명령어를 쓴다. 계산할 때 이거의 또 특징입니다. 리스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돌아가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 정답은 방금 봤듯이 여기에 이제 읽어드릴 때는 로드 명령 LOAD 로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것은 STORE 저장하는 명령어 이것만 쓰고 있다. 이게 또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일단 뒤에 3개의 레지스터 참조하는 계산형 명령어 형식이 있다. 3주소 명령어를 쓴다. 이것도 이제 리스크의 차이점이고 보통 이제 시스크와 리스크 비교해서 많이 공부를 하지요. 시스크, 리스크. 가장 특징적으로 이제 그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RI가 뭔지, CI가 뭔지, 이것은 이제 그 reduce, instruction. 이 두 개는 이제 set 컴퓨터. 이 두 개는 동일합니다. SC는 이제 set 컴퓨터. 이거의 약자고, reduce instruction. 이거는 이제 명령어를 줄였단 말이고, 이거는 이제 complex instruction. 이거는 인스트럭션이고 이거는 이제 뭐 명령어가 복잡하다 명령어가 많은 거예요. 정의되어 있는 명령어가 많아가지고 복잡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명령어가 적고 많고입니다.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스크는 그러면 어떤 명령어를 쓰냐 어떤 형식이 있냐 말 그대로 억수로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문제로 낼 수는 없고 그냥 많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성능이 이제 리스크가 빠르다 시스크가 빠르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시스크에서 이제 정의된 명령어가 있잖아요. 정의된 명령어가 있으면은 그 명령어의 연산은 시스크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그런데 이제 모든 그 범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 명령어가 다 준비되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훨씬 빠릅니다. 아주 그 단순한 그 기계적 움직임만으로 계산을 하니까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빠르고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조건 빠르다 이런 문장은 이제 틀리게 나오겠지요. 아무래도 틀린 답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맹목적으로 이게 빠르다 느리다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이럴 것 같은 경우에는 전공서적을 이제 시스크 리스크 설명해 놓은 걸 한번 쭉 읽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 20년 3에서는 이게 좀 안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좀 리스크를 조금 세밀하게 살짝 세밀하게 이렇게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4번입니다. 4096 곱하기 16비트로 구성된 기억장치에서 MAR, MBR, AC의 비트 수를 적으시오. 이거는 이제 메모리 구조인데 이번에는 이제 특이하게 AC가 이제 같이 끼었습니다. AC가 끼었고 20년 3회에서는 메모리 구조 관련 문제가 이제 2문제가 나왔습니다.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제일 쉬운 부분이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 캐시 메모리라든지 가상 기억 장치 부분은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안 나와서 안 나오고 여기서만 메모리 구조에서만 2문제가 나와서 좀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저는 뭐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 그러면 메모리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기억장치 용량, 이제 메모리 구조는 뭐 이렇습니다. 입력이 이제 2비트의 입력이 있고, 2비트의 입력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디코더를 통해서 이 입력수만큼의 이게 K개다 하면은 2의 K 쓴 개만큼의 출력이 있겠지요. 이 출력에 의하는데, 예를 들면은 A1, A0가 만약에 이제 11이다 쳤을 때 11이면은 이제 3이죠. 이 출력선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선이 됩니다. 이 선이 되면 이제 이 라인에 있는 MC라는 블록도로 되어 있는데, 이 MC는 메모리 셀의 약자입니다. 메모리 셀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이네이블 신호입니다. 이네이블 신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이 따라가 보시면은 여기 제어 신호입니다. 이제 쓰기, 읽기, 쓰냐, 이제 읽느냐,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컨트롤 신호고, 뭐가 있냐? 리드와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모리 이제 입력이고, 이거는 여기가 이고, 이쪽은 이제 왼쪽은 이제 입력선이 되고 오른쪽은 출력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셀은 하나의 플립플롭으로 이루어져 있고, 플립플롭은 한 비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 선이 이제 출력이 이루어지면은 지금 이쪽 라인이 전부 다 그 작동을 하게 되죠. 여기 있는 게 제어 신호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읽기 라이트 신호가 이제 주어졌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각각의 얘는 여기, 얘는 일로 출력이 되고, 얘는 이렇게 출력이 되고, 얘는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래서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양, 이게 이제 하나의 열의 크기가 되겠죠. 가로의 크기. 세로는 이 주소선 크기, 이게 이제 K라면은 2의 K 승계가 되겠죠. 2의 K 승계. 2의 K 승의 행이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메모리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흔히 보는 이제 블록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방금 봤듯이 주소선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2의 K 승계의 행이 생깁니다. 2의 K 승의 행이 생기고, 이제 리드 라이트 제어 신호, 이게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하나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롬 같은 경우에는 리드만 있지 라이트 신호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선과 아웃풋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로 그냥 같이 쓸 수도 있고 따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문제로 나오면은 문제에서 주어지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그 공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를 표시할 때 2K 승 곱하기 N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N은 이제 이 가로니까 이제 이게 버퍼가 되겠고, 버퍼의 크기가 됩니다. 버퍼의 크기란 한 번에 입출력할 수 있는, 풀어서 쓰면 한 번에 입출력하는 용량, 크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버퍼의 크기는 뭘 결정하냐?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얘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행의 개수들이죠. 이게 이제 주소선이 이제 K개가 있을 때니까는 이 K개는 뭘 의미하냐? 주소선이고, 얘는 MAR과 같습니다. MAR은 이제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4096 곱하기 16비트니까는 일단은 이거는 이제 바로 MBR로 나오지요. MBR로 나오고, 지금 얘는 이제 2의 K승, 이 K를 어떻게 구하냐? 계산기를 살짝 써보면요.
로그 계산을 해야 되니까는 로그 이거 파란색으로 로그 버튼 누르고 밑수는 2, 그 다음에 윗수는 4096 얘는 보자 보면은 12가 되죠. 그러면은 이 K는 12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다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크기가 지금 12였고요. 12비트. 그 다음에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바로 문제에 적혀 있죠. 16비트로. 16비트. 그 다음에 AC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누상기죠. 누상기가 뭐지요? 누상기는 이제 계산의 결과값을, 결과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죠. 임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한 번에 이제 보내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워드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워드의 크기가 버퍼지요. 그래서 MBR과 AC는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6비트.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AC가 추궁자가 됐을 뿐이고 AC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버퍼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에는 5번입니다. 다음 코드의 출력값을 쓰시오. 시어는 문제인데 알고리즘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선언하고 초기화시키고 연산 좀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답니다. 이 문제는 시언어에서 비트 연산을 할 수 있느냐, 비트 연산자를 아느냐, 뭐 그거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시언어 연산자에서 이제 비트 연산자 세 개만 알면 됩니다. 일단은 이거 AND 이거는 이제 AND 연산이 되겠고요. AND 연산. 그 다음에 이게 이랬으니까 1 같은데 키보드 보면은 이제 이거랑 같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쓰면은 이제 논리 연산자에서 5월이 되잖아요. 이 논리 연산자에서는 AND도 이제 두 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논리 연산입니다. 이거 논리 연산이고 지금은 이제 비트 연산입니다. 비트는 하나만 씁니다. 아무튼 이거를 하나 하면은 이게 이제 5월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삭화 표시 얘가 있으면은 XY 연산이 됩니다. XY이 되고 그 다음에 지렁이 하나 있으면은 이게 낫입니다. 그래서 지금 낫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논리회로 때 쓰는 그 낫가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연어에서는 이제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뭐 부호화된 이해 보수 방식을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하고도 좀 약간 다르게 이제 낫을 처리해야 되니까는 이 부분은 그 이론 강의를 참고하세요. 이 네 가지는 연산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는 굉장히 단순한데 먼저 변수 i를 선언을 하고 초기값은 24, 그 다음에 그 g를 선언하고 초기값은 22를 넣었지요. 그 다음에 변수 a는 방금 이 두 개의 이제 AND 연산, 그 다음에 변수 b는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이 둘의 XOR 연산을 했죠. XOR 연산과 AND 연산. 얘를 할 수 있느냐 그거지요. 출력은 이제 a 값과 b 값, 이 연산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i가 24인데 이게 그 다음에 g는 22. C언어에서는 부호화된 이해보수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지금 이 두 개 다 이제 부호가 없기 때문에 딱히 이 개념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이걸 이진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진수로 바꿔준 게 실제로 메모리에 저장된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진수로 바꾸는 거는 뭐 간단하게 계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법 변화를 위해서 모드를 바꿔주고요. 베이스 4번 베이스 모드로 가서 먼저 24를 입력을 하고 이게 이진수
바이너리 버튼이 눌러주면은 24는 110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i는 실제로 이제 메모리에는 11000 이렇게 저장이 됐을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32비트라면 이제 앞에 그 0이 쭉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G는 22는 다시 10진수로 바꿔서 22를 입력을 하고 얘를 바이너리로 바꿔주면은 10110이 되겠죠. 그러면은 22는 1011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해보면요. A는 지금 AND 연산이었죠. AND 연산, 이 두 개를 AND 연산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I 11000과 10110 이렇게 써주고 얘네들 이제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죠. 그래서 이거 000, 각 자리별로 같은 비트별로 AND 연산을 하면 됩니다. 이 두 개를 AND 연산하면은 0, 이거 두 개도 0, 이거 두 개도 0, 이거 두 개는 둘 다 1이니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XOR 연산이죠. XOR 연산을 해야 되니까는 이것도 11000과 10110 이거에 이제 비트 같은 비트끼리 XOR은 이제 서로 다를 때문에 1이죠. 이 두 개 같으니까는 0, 이거 두 개 다르니까는 1, 이거 두 개 다르니까는 1, 이거 두 개 다르니까는 1, 얘네들은 같으니까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그걸 하면은 출력은 이제 정수형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니까는 얘는 이제 1, 2, 4, 8, 16이 되겠고 A는 16이 되겠고 B는 1, 2, 4, 8 이거 다 더해주면은 12, 1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출력할 때 A와 B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죠. 이게 출력값이 정답은 A 16 한 칸 띄우고 B 14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이번에는 6번입니다. 6번 다음 트리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트리는 이제 순회라든지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개념 묻는 문제 이렇게도 자주 나오니까는 쉽습니다. 일단 트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트리가 이렇게 있다 치고 이거를 보면서 보면은 이제 노드는요 이런 정보 항목 이런 거 노란 동그라미 얘네들을 말해 얘네들 노드라고 부르고 굿노드 그냥 루트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거는 이제 최상위 있는 거 여기서는 이제 A가 루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 노드는 이제 상위 레벨과 연결된 것들 F 같은 경우에는 지금 B랑 연결되어 있죠. 상위랑. 그러니까는 B가 이제 부모가 되고 자식 노드는 그 반대입니다. B의 자식은 E와 F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제 노드는 부모 노드가 같은 거. 그러니까는 이 B를 부모로 갖고 있는 E와 F가 이제 형제라는 거고 조상 노드는 이제 루트에 이르는 모든 경로에 있는 거. F의 조상은 이제 B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후손 노드는 연결되어 있으며 하위에 있는 것들이 다 후손입니다. 그러면 B의 후손은 E, F, J, K, L 얘네들이 다 그 후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말 노드 그냥 터미널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이거는 이제 자식이 없는 거 이 끝에 있습니다. 끝에 있어서 이제 리프 노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리프, L-E-A-F, 나뭇잎 이런 뜻이죠. 이렇게 리플 노드라고도 부르고 그냥 터미널이라고 제일 많이 부르니까는 뭐 터미널 말고 있어도 될 것 같고요. 이 끝에 거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엣지는 이제 다리 같은 걸 말하죠. 노드 간 연결 이 선들을 이제 엣지라고 부르고 레벨은 루트 레벨을 이게 1로 했을 때 부모 레벨에 1을 더함.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벨은. 그 다음에 노드 차수, 디그리 이거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방금 본 문제에서도 이제 디그리를 묻고 있는데 이게 노드의 차수라는 말이고 서브 트리의 수입니다. 서브 트리 그러니까 이 A의 서브 트리는 하나, 둘, 세 개죠. 이 하나 자체도 트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노드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체 트리에서의 디그리를 물으면은 여기서 이제 차수가 제일 높은 거에 그 디그리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3개, 여기도 3개. 어쨌든 여기서는 이 트리의 디그리는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깊이, 높이 이거는 이제 트리의 최대 레벨을 말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트리에 이제 트리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트리의 디그리는 얼마인가? 디그리는 이제 그 노드, 자식 노드가 제일 많은 개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가 하나, 둘, 셋. H가 이제 3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트리의 디그리는 3이 됩니다. 3이 되고, 그 다음에 트리의 단말 노드들은 무엇인가? 단말 노드, 이제 리플 노드, 맨 끝에 있는 거, 자식이 없는 맨 끝에 있는 노드들을 말합니다. 얘네들은 한 개씩 찾아보면은 먼저 J가 있고, 그 다음에 K가 있고, F가 있고, G가 있고,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I.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거 한 개씩 빼먹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막 중간에 있는 거 G 이런 거는 빼먹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실수만 안 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는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7번입니다. 플린의 컴퓨터 시스템 분류 중 2가지를 적으시오 라고 했는데, 플린은 이제 병렬 컴퓨터 구조를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제시한 학자인데, 이게 뭐 그래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서 잘 다루더라고요. 기사 시험이든 컴퓨터 시험에서 한번 보면은 병렬 처리는 이제 말 그대로 컴퓨터 시스템의 계산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동시 데이터 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기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제 플랜의 분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외우기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이것만 외우면 돼요. S는 싱글의 약자고, M은 멀티플 다수, I는 인스트럭션 스트림 그 데이터 흐름을 말하고요. I 인스트럭션의 I입니다. D는 데이터 스트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SISD는 이제 싱글 명령어 싱글 데이터지요. 그래서 단일 명령어 흐름, 단일 데이터 흐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명령어들은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병렬 처리는 다중 기능 장치나 파이프라인 처리에 의하여 구현된다. 뭐 이것까지 이렇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하나의 명령어의 흐름이 있고 그 하나의 데이터가 처리된다. 뭐 이렇게 한 명령 한 데이터 이렇게 제일 단순한 거죠. 병렬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SIMD 같은 경우에는 S 싱글 인스트럭션 하나의 명령어 멀티플 데이터. 그래서 이제 단일 명령어 흐름, 다중 데이터 흐름. 이거는 이제 모든 프로세서가 동시에 메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다중 모듈을 가진 공유 메모리 장치가 필요한 게 SIMD고요. 그 다음에 MISD는 이제 M이 멀티플이니까는 여러 개의 명령어겠죠. 다중 명령어 흐름. SD는 싱글 데이터, 단일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 MIMD는 이제 그 여러 개의 명령어와 여러 개의 데이터 이렇지요. 다중 명령어 흐름, 다중 데이터 흐름. 이건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다중 프로세서와 다중 컴퓨터 시스템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2가지를 쓰라는 거니까는 생각나는 대로 2개를 그냥 쓰면 되겠죠. SISD 그 다음에 MIMD 이렇게 있고 MISD 그 다음에 또 뭘 빼먹었지? SIMD 이렇게 이 중에서 2개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추천하는 거는 쓰기를 추천하는 거는 얘와 얘입니다. 이 2개가 이제 좀 제대로 된 병렬 처리고
이거는 이론상의 연구고, 이건 하나의 명령이 하나의 데이터. 이거는 이제 병렬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뭘 써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플린이 네 가지를 제시한 거는 맞으니까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써라 했으면은 아무거나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두 개 쓰면 되는데, 추천하는 거는 이거 두 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8번입니다. 다음에 JK 플립플롭을 활용하여 10진 비동기 상향 카운터를 만드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플립플롭, JK 플립플롭의 블록도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론 강의에서 이 문제도 풀었었는데 그때는 블록도가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JK 플립플롭을 활용해서 10진 비동기 상향 카운터를 만드시오 이렇게 한 줄만 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조금 채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블록도를 제시 안 해주면은 너무도 다양하고, 이게 이제 전에 그릴 때는 보통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보면은 여기 이제 클리어 선을 넣어 가지고 이제 쌀 리셋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통 만드는데 그게 제일 좀 편해요. 예, 만들기는. 그런데 이제 이게 있냐 없냐 그것도 모르겠고, 이게 클리어를 만들어 놓고 설계할 수도 있고 없이도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많이 채점자가 채점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문제를 보니까는 이렇게 플립플롭으로 설계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플립플롭을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블록도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문제가 옛날에는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문제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클리어 라인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이런 회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합 회로의 경우 처음에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진리표고요. 지금 이거 같은 순차 회로 같은 경우, 순차 회로는 이제 플립플롭이 있으면 순차 회로죠. 순차 회로 같은 경우에는 상태 도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태 도표를 만들어야 되고, 만들기 전에 일단은 옆에 살짝 정리해 놓으면 좋은 게, 플립플롭을 어떤 걸 쓰라면 그 플립플롭의 특성표를 써 놓는 게 좋고요. 그래서 JK 플립플롭이니까는 JK는 이제 J가 1이고 K가 0일 때 이게 이제 무조건 1이 되고, 0, 1일 때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1일 때는 이전 상태를 반전시키죠. 그 이전 상태를 QT라고 할 때 얘의 반전, 그 다음에 00일 때는 이전 상태 그대로 이게 이제 그 다음 상태 QT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만들기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0진 비동기 상향 카운터. 자, 10진이란 말은 상태가 10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터니까는 상태가 10가지면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가지 상태를 가지겠고,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플립플롭이 클럭에 물려 있으면은 그게 동기고요. 모든 플립플롭에 그냥 하나만 물려 있으면은 그게 비동기고요. 그래서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동기 카운터는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동기 카운터로 밖에 못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상향 카운터는 뭐 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상향 카운터고, 아니면 하향 카운터, 다운 카운터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9, 8, 7, 6, 5, 4, 3 이렇게 내려가는 걸 하향 카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태도표를 먼저 그려보면요. 상태도표를 그려놓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처음 상태가 0이겠죠. 0에서 시작하면은 자, 9까지 왔다가 다시 카운팅이 되면은 0으로 돌아가겠지요. 상태도표를 그리면은 이런 형식입니다. 자, 그럼 이 4개의 비트 중에서 맨 오른쪽 거를 Q1이라고 하고, 두 번째 거를 Q2라고 하고, 세 번째 거를 Q3, 네 번째 거를 Q4라고 하고, 출력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그렇다면 먼저 4개의 비트를 표현하고 저장해야 되니까는
이 JK 플립플롭을 4개를 그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4개를 그려놓고 얘가 이제 Q1이라고 할때요. 이게 이제 Q1입니다. 이게 Q1. 그러면은 얘는 Q2가 되겠고요. Q2. 얘가 Q3. 얘가 Q4. 이렇게 해놓고 먼저 Q1을 먼저 신경을 쓰면요. Q1은 계속 클럭이 발생할 때마다 0, 1, 0, 1, 0, 1, 0, 1 이렇게 돌아가니까는 항상 반전이죠. 항상 반전이니까는 입력, JK의 입력은 항상 11입니다. 11입니다. 11일 때 반전시키니까는. 그래서 11을 항상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Q1은 이제 클럭을 바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클럭이 뚱뚱뚱 발생할 때마다 01, 01, 01 계속 이렇게 반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Q2는 변환하는 걸 보면은 Q2는 이제 여기서 0, 0, 0, 1, 1, 0, 0, 1, 1 이런 식으로 이제 분주만 바뀌어서 이렇게 자기도 이제 계속 반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언제 바뀌냐고 하면 Q1이 1에서 0이 될 때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Q3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00001111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거든요. 이것도 언제 반전이 되냐 하면은 Q2가 1에서 0이 될 때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얘 두 개를 먼저 한다면 일단은 분리되는 데는 이렇게 닷을 그려주는 게 좋고요. 1을 넣어주는데 일단 Q3로 먼저 이런 식으로 1을 넣어주는데 항상 동작은 반전. 항상 동작은 반전이고 지금 Q3는 Q2의 결과가 1에서 0이 될 때 1에서 0이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인부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Q에 결과를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이걸 클럭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Q2도 마찬가지. Q2도 마찬가지인데 Q2는 일단은 K에만 넣어두겠습니다. 이거는 Q4랑 나중에 좀 신경을 써야 돼가지고 일단은 K에만 일단은 1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Q1의 클럭에 영향을 받으니까는 Q1이 1에서 0이 될 때 바뀌니까는 얘도 여기다가 Q1의 출력을 클럭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지금 Q2만 본다면은 이것도 이제 계속 1을 넣어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9에서 다시 0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Q4의 클럭은 Q1의 출력을 클럭으로 쓰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Q4의 클럭으로 같이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JK는 지금 이때 변할 때 말고는 계속 K는 1을 놓고 K는 계속 1만 넣으면 되고 자 여기서 나오면 K는 계속 1만 될 것이고 J가 문제입니다. J가 이제 1의 값이 가질 때는 Q3와 Q2가 Q2와 3이 둘 다 1일 때만 1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만 0에서 1로 반전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제 Q2와 Q3의 출력을 AND 게이트로 묶어줍니다. AND 게이트 위치가 이렇게 되겠고 Q3의 출력과 이거의 출력 Q2와 Q3가 둘 다 1일 때 J가 1이 되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7에서 8로 다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서만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0에서 1로 반전이 됩니다. 반전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클럭을 1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상황이 벗어나게 되면은 8에서 9 8에서 9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때에 클럭은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1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클럭을 지금 Q1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0, 1일 때는 안 되고 1에서 0일 때 클럭이 발생해요. 1에서 0으로 될 때 얘의 입력은 J는 0이 돼야 됩니다. J는 0이 돼야 되니까 그때 0이죠. 이거 두 개가 이제 AND 연산을 하면은 값은 J는 0이 들어가니까 다시 0이 세팅이 됩니다. 그럼 아까 뺐던 Q2의 J요. Q2의 J는 이때 이제 그냥 그 클럭대로 흘러가면은 Q2는 이제 반전이 되죠, 원래는. 원래 지금 이 Q3처럼 J, K를 계속 1로 놓고 있으면 반전이 되는데, 이때에 J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때의 Q2를 제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의 출력을 따옵니다. Q4의 출력을 따옵니다. 그닥 따오는 게 아니라 Q4의 출력에 인버터를 넣어서 여기에 인버터를 넣어서 이거를 J의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요, 9에서 0으로 되는 부분. 9에서 0으로 되는 부분을 단순히 이제 클리어 핀이 있으면은, 클리어 신호가 있으면은, 이것을 싹 클리어 시켜도 되지만은, 이게 클리어가 없을 때는 지금 이거를 이제 0, 1로 1, JK가 이제 0, 1로 만들어서 이제 0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은 조금 엉망이긴 한데 편집할 때 마지막 부분에 깔끔하게 넣을 거고요. PC2번 블로그에 이제 제가 문제를 지금 올려놓잖아요. 수업 들을 때 이제 이렇게 보고 하라고. 거기에 이제 답지에는 붙어 있는 부분이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그거는 이제 세로로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디지털 디자인, 전공 서적에 있는 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FM을 보시라고 제가 그걸 넣었으니까는 그거를 보시면 될 거고, 인터넷에 주로 이제 JK 플립플롭으로 10진 비동기 상향 카운터 검색해서 보시면 전부 다 이제 클리어 그게 있습니다. 클리어 선이 있는데 클리어 그게 있다는 거, 문제가 이제 주어진 블럭 자료에 이제 클리어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없을 수도 있는 게고, 문제에서 아마 JK는 이제 이렇게 주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설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자가 채점하는 게 좀 곤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 손을 한번 해보면은 뭐 10진이든 4진이든 뭐 다 만들거든요. 한번 이것만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9번입니다. 레지스터의 A 값이 이거일 때 ROL A 이 명령어 수행 후 A에 저장된 값은 여기서 이 니모닉 ROL은 이제 로테이션 회전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몇 개만 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ROL 로테이트를 말하고 L은 이제 레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회전이죠. 레프트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 그 다음에 ROR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이겠죠. 오른쪽. 그리고 이런 비트 이동 연산자는 나올 만한 것만, 이것도 꽤 많은데요. 나올 만한 것만 보면 이제 시프트 연산 있죠. 시프트는 SHL, 이게 이제 왼쪽 시프트입니다. 왼쪽 시프트.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오른쪽 시프트는 SHR입니다. 이게 오른쪽 시프트.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회전 명령과 시프트 명령의 차이점은요. 회전은요, 비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비트가 옮겨지고 얘가 옮겨지고 하면서 이 끝에서는 이제 끝에 거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회전이 되고 있고요.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 오른쪽 시프트면은 다 이쪽으로 이동이 되잖아요. 이동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버려집니다. 버려지고 이 비워지는 부분은 0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이제 시프트와 로테이트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레프트 왼쪽으로 두 칸씩 옮기는 거니까는 레지스터 A 값은 101110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두 칸씩으로 옮겨지겠죠. 그러니까는 얘가 여기 오겠죠. 한 칸, 두 칸. 그러면은 여기서 111 010 얘네들이 1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고 지금 뭐 이것만 뭐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비트 그냥 그 이동만 시키면 되니까는 이렇게 있고, 혹시 여기 시프트 명령어에서 이게 또 이상한 게 SAL과 SAR이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조금은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이제 시프트인데 산술 시프트입니다. 산술 시프트. 산술 시프트. 이거는 이제 비트 그대로를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 부호 비트는 그냥 냅두는 겁니다. 부호 비트가 보통 맨 왼쪽 비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전 명령에서는 또 특이한 게 RCL과 RCR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캐리를 포함합니다. 캐리 비트를 포함하는 건데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옮겨지면 이제 캐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캐리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냥 뭐 이건 캐리 포함해서 옮기는 거다, 그 정도로 알고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시고, 이거 4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번에는 10번입니다. 10번 178-37의 계산을 2의 보수로 계산하고 계산 과정도 작성하시오. 단 계산 결과는 2진수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2의 보수로 계산하는 거는 간단하죠. 뒤에 이제 감수를 2의 보수로 바꿔서 더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은 2의 보수의 감산, 이거를 이제 방법을 정리를 해 놓으면 피감수의 감수의 2의 보수를 이제 더하고, 올림수가 발생하면은 이제 결과는 양수고 올림수는 무시를 하면 되고요. 올림수가 만약에 없다면 결과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다시 2의 보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의 보수로 계산을 할 때는 피감수의 감수에 이제 1의 보수를 더하고요. 올림수가 발생하면 결과는 양수. 그 다음에 올림수 1을 이제 결과에 더해줘야 됩니다. 1의 보수는. 올림수가 없으면 결과는 음수이고 결과를 다시 1의 보수로 구해주는, 이게 이제 1의 보수에 의한 감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에서는 이제 2의 보수로 계산하는 거니까는 일단 이거 계산을 해보면요. 먼저 178-37 이 둘 다 이제 10진수죠. 이거를 2진수로 바꿔주면은 계산기로 할게요. 먼저 계산기를 켜고요. 먼저 178을 2진수로 바꾸면 178은 10진수 178을 2진수로 변경, 바이너리를 눌러주고, 그러면 10110010 얘가 이제 178입니다. 1011 0010 여기서 마이너스 37을 10진수 37을 일단은 먼저 2진수로 먼저 바꾸면요. 얘를 2진수로 바꾸면은 00100101 얘는 00100101이 되고, 자, 얘를 이제 2의 보수로 계산하려고 하면 2의 보수를 구해야 되겠죠. 2의 보수를 구해주면 처음에는 2에서 빼주고, 한번 빼주고 나면은 계속 1에서 빼줍니다. 1에서 0 빼고, 1에서 1 빼고, 1에서 0 빼고, 또 1에서 0 빼고, 1에서 1 빼면 0,
다음에 11 이렇게 돼서 더해주면 되겠지요. 1011 0010 예, 얘를 이해보수를 더해주면은 이것도 계산기로 해보면은 이진수 연산이니까는 이렇게 이진수 1011 0010 더하기 1101 1101 1011 1011는 이렇게 캐리가 발생했지요. 캐리가 발생하면은 아까 봤듯이 올림수가 있으면은 일단 결과는 양수이고 올림수를 무시하면 됩니다. 일단 올림수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올림수 1이 있죠. 이거는 무시를 하고 1000 1101이 됩니다. 그러면은 1000 1101 이진수 얘가 답이 되고 확인 차원에서 이게 이제 계산한 게 맞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이진수 이 결과 1000 1101 1101 얘가 10진수로는 141이지요. 141이고 그냥 계산했을 때 178 마이너스 37은 141 맞지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같으니까는 얘가 이제 정답이 됩니다. 검산도 한번 꼭 해보십시오. 10진수 계산이야 뭐 계산기 꺼낸 김에 계산기로 했는데 이거 암산으로도 되니까요. 이번에는 11번입니다. 다음 식의 카르노 맵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카르노 맵이 있는데 맵 일단 변수가 5개입니다. 5변수 맵입니다. A, B, C, D, E.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로 해가지고 이제 곱의 합 형식이죠. 이게 이 번호 순서를 잘 아는 게 이제 핵심이죠. 카르노 맵에서는 번호가 이런 식입니다. 0부터 시작합니다. 0 31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보면은 5변수 맵은 일단 A, 맨 앞에 나오는 A를 기준으로 A가 1일 때, A가 0일 때, A가 0일 때와 A가 1일 때 두 가지의 맵을 그려야 되죠. 두 가지의 맵을 이렇게 그려. B, C, D, E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간소할 때 보기 편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00011110 여기도 마찬가지 00011110 이렇게 적어 놓고 하는 게 좋고 이거 식 그대로 보면은 이 4부터 시작하죠. 이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으니까는 4 그러면 그 없는 숫자는 이제 0을 적어 주고요. 여기가 0 1 2 3 그 다음에 4는 있죠. 4 5 6 7 그 다음에 8은 없습니다. 8 9는 있고 9 10 없고 11 그 다음에 12 없고 13 14 15 있으니까 1 이렇게 14 15까지 했고 그 다음에 16부터 여기서 쓰면 되는데 여기도 일단 적어 놓고 00011110 이렇게 적어 놓고 16까지 했죠. 16부터 하면은 16 없고 16 없으니까는 0 16 17 18 19 20 21은 있죠. 21 22 23 24 25 26 27 28 29 1이고 그 다음에는 다 없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간소화를 해보면요. 먼저 묶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묶어지고요. 이렇게 묶어지고 그 다음에 묶은 거 쓰면서 할게요. F는 이 빨간 부분은 이제
일단은 A가 0이고요. 그래서 A 프라임, BC는 이제 B 프라임 C, B 프라임 C. 이렇게 한 줄로 쭉 되어 있으니까는 지금 D하고 E는 전부 다 상쇄돼서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얘를 써보면은, 플러스, 일단은 A가 0일 때니까는 A 프라임, 그 다음에 B가 1이고 C는 상쇄되고요. 그래서 B, 그 다음에 가로를 보면은 D가 상쇄되고요. 0하고 1하고 있을 때니까는 E가 1일 때만 있으니까는 A 프라임 B, E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있죠. 얘가 있고 여기 똑같은 데 있고 이렇게 같이 묶입니다.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3D로 그렸을 때 여기다 그릴까? 이게 이제 맵이 이렇게 안 그려진다. 이렇게 그렸을 때 같은 데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묶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겹쳐놨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무튼 같은 위치에 있는 건 이렇게 묶어집니다. 이렇게 묶어지면은 얘네는 일단은 A가 이제 0하고 1일 때 다 존재하는 거니까 A가 상쇄되고 없고요. A는 상쇄되고 지금 여기서 두 개 연달아 있으면은 B가 상쇄되고요. 0하고 1하고 있을 때 다 있으니까는 그러면 그 다음에 C하고 그 다음에 0, 1 D가 0일 때 E가 1일 때니까는 D 프라임 E 이렇게 간소화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우변수 맵도 맵을 두 개 그려야 되는 것밖에 없지 다른 뭐 4변수, 3변수 맵하고 똑같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2번입니다. 12번은 글이 많고 단답형이죠. 읽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중앙처리 장치의 제어기는 특별한 기억 장치에 제어 함수나 제어 데이터를 기억시키는 방법과 논리회로 설계 방식대로 제어기를 설계하는 방법으로 구현된다. 여기서 이제 제어 기억 장치에 제어 함수나 제어 데이터를 기억시켰다가 제어 명령을 해독하여 필요한 제어를 행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뭐 늘상 나오는 문제인데 문장이 이번에 조금 새롭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는 여기 기억 장치에 제어 함수나 제어 데이터를 기억시키는 방법. 얘가 뭘 말하냐면은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방식이죠.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방식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리회로 설계해 가지고 구현하는 방법. 얘는 이제 이게 바로 하드와이어드 방식입니다. 하드와이어드 방식.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문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제 그 기억장치의 제어함수나 제어 데이터를 기억시켜서 하는 거니까는 답은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방식이죠. 마이크로 프로그램 뭐 이렇게만 적어도 됩니다. 방식까지 써줘도 되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이제 이 문장은 뭐 봐놓고 다음에는 뭐 하드와이어드를 이 문장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문제를 그래 자주 바꾸진 않아요. 문장을 새롭게 자주 바꾸는 건 아니니까는 이게 이제 20년도에 나왔으니까는 다음에 또 써먹을 일이 있겠지요. 이번에는 13번입니다. 반감상기의 진리표를 완성해 가지고 나덴드 게이트 5개만 사용하여 반감상기 회로를 그리시오. 단 D는 차고 B는 자리 빌립니다. 좀 난이도가 있죠. 먼저 반감상기의 이제 진리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진리표 반감상기는 일단은 빼는 거죠. 말 그대로 뺄셈기니까는 이제 D는 이제 차의 값 X에서 Y를 빼면은 0 빼면은 가는 0이 될 테고
빌림수는 존재하지 않고요. 0. 그 다음에 0에서 1을 빼니까 빌림수가 존재하지요. 빌려가지고 빼면은 결과는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1에서 0을 빼면은 결과는 1이고 빌림수 없고, 1에서 1을 빼면은 결과는 0이고 빌림수도 없고, 이렇게 진리표는 이렇게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이트를 그려야 되는데 그냥 게이트를 그리는 게 아니고 난드 게이트를 5개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일단 식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식을 먼저 D를 구해 보면은 D를 보통 감상기, 반감상기 같은 경우에는 외우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부를 좀 하면은 그래도 이제 금방 되는 거니까는 유도를 하면은 이게 XY라고 할 때 0, 1, 0, 1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는 0, 0, 1일 때 1이고 1, 0일 때 1이고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D의 식은 D는 X 프라임 Y 얘를 말합니다. X 프라임 Y 플러스 X Y 프라임 이렇게 되고 얘는 XY 연산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도 이제 금방 구해보면은 B도 유도를 해보면은 이렇게 여기를 X, Y로 할 때 지금 X가 0이고 Y가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그러면 B는 간단하죠. B식은 X 프라임 Y가 됩니다. 자, 난도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은 제가 이제 유도하는 거는 이론 강의 때 했는데 하면서도 이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해놓은 거기, 학자들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해만 하고 갖다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도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XOR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외워야 됩니다. XOR 연산은 먼저 난도로 4개를 사용해서 XOR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X가 있고 Y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난드를 4개 하나 여기에 또 하나 여기에도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했으면은 이 X 값이 여기에 하나 바로 들어가고 여기서 분선해서 여기 한 개 들어가고 Y가 여기에 하나 바로 들어가고 분선해서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한 개 들어가고 분선해서 여기 한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이 결과가 바로 그 XOR 연산입니다. 얘가 여기서는 이제 D 값이 되죠. D가 되고 그 문제는 이제 B를 찾는 건데 B는 이제 X 프라임 Y입니다. 이 게이트 하나만 사용해서 난드 하나만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난도로 할 수 있는 것 한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이게 만약에 A다. A가 들어가면은 결과는 A 프라임이 되죠. 낫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만 사용했을 때 낫을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어디서 선을 뽑아서 난드랑 하나를 사용해서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는 이게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의 식을 유출해 보면은 이 게이트의 식을 유출을 해 보면은 하나는 x고요. x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 이거는 x와 y의 난드 연산 이거의 난드 연산 이 게이트는 지금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은 x 프라임 플러스 xy가 되죠. 이렇게 되고 얘는 또 어떻게 되냐 이제 플러스로 분배 법칙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x 프라임 플러스 x와 x 프라임 플러스 y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둘의 결과가 무조건 1이니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얘가 됩니다. 이 게이트의 결과는 얘가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이제 난드로 이제 낫을 만든다고 하면은 xy 프라임이 되죠. xy 프라임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같아요. 이거를 이제 한번 유도를 해보면은 이거를 식으로 하면은 y
y와 xy 프라임 이거 전체의 프라임이 되겠죠.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계산을 하면은 y 프라임 플러스 xy가 될 테고 얘도 분배 법칙으로 요리 하면은 결국 남는 것은 x 플러스 y 프라임이 되겠죠. 이게 나오면은 얘를 낫을 해버리면은 x 프라임 y가 됩니다. 우리가 찾는 b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을 하나 뽑아가지고 난드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는 결국에 우리가 찾는 b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깔끔하게 이거는 이렇게 답안에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자, 이거 전체를 못 외우더라도 이렇게 이제 XY 이거는 난도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조금 외울 필요는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개를 더 추가해서 이제 B를 찾는 거는 이게 중간중간에 식을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 원래 이렇습니다. 보통 근데 이 문제도 자주 나왔던 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외우고 있죠. 이해하기 싫으면 외우는 것도 그래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이거를 이제 유도하는 건 힘드니까는 그 공부를 하면은 근데 저절로 외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14번입니다.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은 되게 흔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일단은 가상 메모리의 그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CPU가 이제 일을 막 하는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가 이제 메모리가 있겠죠. 이게 이제 물리 메모리. 그런데 가상 메모리는 이 물리 메모리보다 이제 더 큰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가상 메모리가 있는데 가상 메모리는 이게 보조 기억 장치에서 이제 이 용량을 어느 정도의 용량을 이제 물리 메모리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그 페이지 테이블인데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갖다 놓고 CPU가 이제 바로 가져가면서 쓰기도 하고 없으면은 잽싸게 이거를 이제 희생시키고 그래서 이제 희생시킨 알고리즘이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죠. 그래 한 개를 이제 없애고 다른 그 CPU가 원한 거를 이제 갖다 채워 넣는 이게 이제 페이지 교체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페이지가 없을 때 이렇게 한 개를 희생시켜야 되는 것을 페이지 폴트를 하고 이 페이지 폴트 현상이 계속 많아지면 계속 가져오느라고 이제 시간이 낭비가 되죠. 이 문제에서처럼 이게 이제 프로세스의 이제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한다고 시간 다 보내는 거. 이것을 이제 스레싱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죠. 스레싱. 영어로는 이렇게 스레싱.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15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플립플롭은 무엇인가? RS 플립플롭에 R선에 인버터를 추가해가지고 S선과 하나로 묶어서 구성한 플립플롭. 어떤 걸까요? 한번 그려보면 압니다. RS 플립플롭을 한 개 그려주고, S가 보통 위에 있으니까는 SR. 이게는 출력선이 되겠고, 여기에 R선에 인버터를 추가합니다. R선에 인버터를 추가하고 S선과 하나로 묶는다. 이거랑 하나로 묶어서 입력을 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인풋이 1이 들어가면은 S와 R은 항상 반대로 들어가지요. 이게 1이면은 0이고 0이면은 1이고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S는 이제 SR 레치에서 S는 셋이고 셋의 약자, R은 리셋의 약자.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 쉽죠. 이때는 상태값이 항상 1이 되고 이때는 R이 1일 때는 상태값이 항상 0이 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말 그대로 입력하는 값이 그대로 저장된다.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0을 넣으면 0을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D 플립플롭입니다. D 플립플롭.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립플롭을 사용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선을 좀 바꿔가지고 아니면 게이트를 좀 추가해서가지고 변경하는 거를 몇 가지를 보면은 먼저 지금 이제 JK 플립플롭으로 JK 플립플롭을 사용했을 때 RS 플립플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J랑 K에다가 인버터를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것도 D 플립플롭이 됩니다.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을 이제 이거는 이제 T 플립플롭 토글로 만드는 거는 이제 같은 신호를 항상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JK 플립플롭에 항상 들어가는 거는 J와 K가 있으면은 1 아니면 00이 들어가죠. 1일 때는 반전, 00일 때는 그냥 유지, 그대로 변화 없이 유지되는 거 상태가. 그래서 이게 1 할 때마다 반전되니까는 바로 이게 토글이 되는 겁니다. 그 T 플립플롭. 이게 이제 T 플립플롭을 만들 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D 플립플롭으로 T 플립플롭을 만드는 겁니다. D 플립플롭이 있다. D 플립플롭은 말 그대로 이제 입력한 대로 들어가지요. 입력한 대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XOR 게이트를 추가를 해버리면은 얘의 상태가 이제 0일 때 지금 이 D의 결과가 그 레치의 결과가 0일 때 T가 1이 들어가면은 10이면은 이게 결과가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1일 때 얘가 이제 1일 때 1 들어가면은 1 서로 그 같으니까는 이거는 이제 XOR에 이제 0이 들어가겠죠. 0이 들어가는데 이게 1일 때 이거 어차피 D 플립플롭이 1일 때 1이고 0일 때 0이고 해서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본 이것과 이제 반전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토글입니다. T 플립플롭. 한번 이거 세 가지로 봐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 문장을 보고 이렇게 금방 답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를 하면서 보십시오.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이번에는 16번입니다. 다음 수식 A 곱하기 B 플러스 C를 프리오더로 나타내시오. 수식표기법이죠. 수식표기법은 투리 순회로 풀면 됩니다. 일단은 프리오더 얘는 이제 선이 순회고요. 얘의 순서는 처음에 이제 루트를 돌고 루트를 순회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은 중입니다. 일반적인 수학 때 쓰는 중이고 얘는 이제 한번 트리로 만들어 보면요. 우선 곱하기가 연산자가 이제 항을 레프트에 A 라이트에 B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이제 방금 했던 것을 하나의 자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지는 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오더로 이제 순회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회를 하면은 먼저 이 기준으로 맨 상위 트리 3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이 진트리를 순회를 하면은 먼저 루트죠. 루트 플러스 그 다음에 레프트인데 자식이 있으면 인터럽트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돕니다. 여기서 이제 루트 하면은 이제 곱하기 그 다음에 레프트 A 그 다음에 라이트를 돌면 B 그러면은 이제 얘는 끝났습니다. 얘는 끝났고 복귀를 해서 복귀를 한 그 루틴에서는 플러스 곱하기까지 돌았죠. 마지막으로 C를 돕니다. C 그렇게 하면 전체 종료됐고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수직 되게 간단한 수직 표기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17번입니다. 17번 5비트의 정보 11011을 짝수 페리티 해밍 코드로 변환하시오. 해밍 코드가요. 옛날에는 매번은 안 나왔어요. 어쩌다가 나왔지.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밍 코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해밍 코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해밍 코드는 이제 데이터 전송 또는 메모리 액세스 등의 경우 최대 2비트의 오류를 감지하거나 1비트의 오류를 이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를 데이터 비트라고 하고 P를 체크 비트 수라고 할 때 이런 공식이 있는데 알 필요 없고요.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체크 비트의 위치는 2의 n 승번제. n은 0부터 0, 1, 2, 3, 4 이렇게 되니까는 0일 때 이제 첫 번째, 이게 그 다음에 1일 때는 두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되겠지요. 표에는 안 그려졌는데. 그래서 이런 생성 규칙을요, 표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비트 이제 위치 번호, 첫 번째, 왼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해놓고, 비트는 이제 P로 되는 거는 페리티 비트, 체크 비트가 되고, D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P1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게 이제 페리티를 체크하는 범위입니다. 여기 돋보기 모양으로 있는 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은 첫 번째 한 개 쉬고, 한 개, 한 개 쉬고, 한 개, 한 개 쉬고, 한 개, 한 개 쉬고. P1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페리티를 맞추고요. P2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터 해서 두 개 쉬고, 두 개 검색하고, 두 개 쉬고, 두 개 확인하고, 두 개 쉬고, 이런 식으로. P4는 본인부터 해가지고 4개 해서 4개 건너뛰고, 4개, 4개 건너뛰고. 나머지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직접 몇 번만 해보면은 페리티는 금방 이해하니까는요,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비트에 이제 이게 데이터 비트가 되겠죠. 11011 이거를 이제 짝수 페리티 해밍 코드로 짝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적어보면요, 해밍 코드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무조건 P1이 들어갈 거고 첫째 비트 위치를 적자. 1, 2, 3, 4, 5, 6, 7, 8 뭐 이래 일단 적어 놓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비트 1, 2, 4 P3 그 다음에 8이겠죠. P4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비어 있는 데다가 데이터 비트를 순서대로 넣습니다. 11011 11011 이렇게 이 해밍 코드는 총 9비트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체크 비트를 한 개씩 구해보면요. P1부터 구해보면은 P1 어디를 탐색하냐 본인부터 해가지고 하나 건너뛰고 이거 그대로 보고 건너뛰고 보고 건너뛰고 보고 하나 또 건너뛰고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럼 1이 짝수겠죠. 4개. 그러면은 얘는 제로가 됩니다. 이미 짝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P2는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부터 2개 그 다음에 2개 건너뛰고 2개를 또 보여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2개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1이 2개가 있죠. 이미 짝수니까는 P2도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P3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터 해가지고 4개를 보겠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건너뛰고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1이 2개지요. 이미 짝수니까는 P3도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P4는 이제 본인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봐야 되는데 이제 9비트에서 끝나니까는 비트 있는 데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한 개가 있죠. 이거는 이제 홀수개니까는 짝수로 맞추기 위해서 P4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한 거를 그대로 넣어주면요. 여기에 0. 그 다음에 P2도 0이고 P3도 0이고 P4는 1 이렇게 해서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001010111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하면은 이 P로 된 거 이거를 이제 페리티 비트라고도 하고 체크 비트라고도 합니다. 체크 비트.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정보 이거를 이제 데이터 비트. 해밍 코드는 이 구한 거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꼭 나온다고 보시고요. 해밍 코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밍 코드 반드시 철저하게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8번입니다. 100번지에 상대 주소 명령 모드 명령어가 있고 이거의 주소부가 21대 유효 주소를 찾는 문제입니다. 주소 지적 방식은요, 이것도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는 반드시 익혀놔야 됩니다. 그럼 주소 지적 방식을 살펴보면요,
우선 다이렉트 어드레스 모드, 이건 직접 주소 지적 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명령어의 주소 필드가, 그러니까 오퍼랜드가 이제 유효 주소인 겁니다. 직접적인 주소라,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mmediate 오퍼랜드, 이제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아니면은 즉시라고 합니다. 즉시 주소 방식, 즉시 주소 지정 방식 두가 같은 말이고요. 이제 직접 치환한다, 즉시 치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랜드가 값입니다. 바로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어드레스는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이거는 명령의 두 번째 보드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부분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살짝 포인트하고 키워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오퍼랜드 부분이 주소인데, 이 주소가 있는 곳에 있는 값이 그게 또 주소입니다. 그게 유효 주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서 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relative address는 이제 상대 주소 지적 방식이고, 이게 이제 지금 문제에서 이제 상대 주소 지적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PC에 PC가 이제 명령어 주소 부분과 이제 더해져 가지고 유효 주소가 결정되는 거고, 인덱스 어드레스는 이제 이건 인덱스 레지스터와 그 주소 부분에 이게 더해져서 유효 주소가 얻어지는 게 이제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그 외에 이제 레지스터 모드, 레지스터 인다이렉트, 오토 인크리먼트, 오토 디크리먼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고 기사에서는 잘 안 다루니까는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예시를 보면요. 지금 이 빨간 부분은 이제 그겁니다. 레지스터들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이건 그냥 범용 레지스터, XR은 인덱스 레지스터, AC는 누상기고요. 메모리에 지금 이렇게 있고, 200, 201에 걸쳐가지고, 이제, 로드 명령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주소부, 오퍼랜드 부분이 이게 5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어드레싱 모드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먼저 다이렉트 어드레스, 이게 이제 직접 주소 지적 방식이죠.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지금 이 오퍼랜드, 이게 이제 오퍼랜드고, 지금 이게 이제 실제로 유효 주소입니다. 그래서 500에 있는 800이 이제 값이 됩니다. 이게 값이고, 이게 유효 주소. 이거는 이제 값. 실제로 쓰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immediate 오퍼랜드, 이거는 즉시 아니면은 즉시 뭐 이렇게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 자체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값이 되고요. 지금 이거 있는 오퍼랜드가 있는 주소 201이 유효 주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indirect address, 이건 이제 간접 주소 지적 방식. 간접은요, 500 여기 있는 주소에 있는 게 주소입니다. 이게 이제 유효 주소입니다. 유효 주소고, 그럼 값은 어디 있냐? 이 유효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300이 값이 됩니다. 이게 300이 값이고 800이 유효 주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relative address, 이거는 이제 간접 주소 지적 방식.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더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지금 이 문장이 끝나고 난 프로그램 카운터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202가 되고요. 202에서 500을 더해주면 702가 되죠. 그래서 유효 주소는 702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325가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어드레스 모드는 인덱스 레지스터, 지금 여기 100이 있죠. 이거랑 더해집니다.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 100과 500이 더해져서 유효 주소가 되고, 600에 있는 900이 값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밑에 거는 뭐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고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면요. 문제에서는 이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고,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더해져야 되죠. 일단 100번지에 명령어가 있고, 이게 이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고, 오퍼랜드 값이 20입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어를 읽고 나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증가가 돼서 101이 됩니다. 101이 되고, 이것과 오퍼랜드 20과 더해주면은 121이 됩니다. 이게 유효 주소가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19번입니다. 다음 기억장치의 용량은 몇 바이트인가 해서
그냥 뭐 도시카에서 이렇게 보여줬지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기억장치 메모리 구조에서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하나는 이 MAR, MBR 관련된 거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랑, 아니면 또 다른 한 문제는 가상 기억장치 캐시 아니면은 캐시 메모리, 뭐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두 문제 다 이제 기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20년 3회에는 어려운 문제가 좀 몇 개 있거든요. 지금까지 풀어온 것 중에서.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은 너무 극강으로 어려워져서 뭐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어쨌든 메모리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아까 4번 풀이에서 이제 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바로 풀어버리면은 메모리의 용량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뭐,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 안 든다. 멋있게. A 곱하기 B 하면은, 뒤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버퍼. 뭐 이제 워드의 크기가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주소 라인 수, 아니면은 뭐 그 MAR의 크기 수를 K라고 했을 때, 뭐의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기가 되죠. 이게 계산해서 나온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바로 MAR의 크기가 이제 10비트입니다. 그러면은 2의 10승 곱하기 MBR은 이제 메모리 구조에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로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8비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구해주면은요, 바이트로 구하니까는 이거를 이제 바이트로 고쳐주면은 이제 그냥 2의 10승의 바이트가 됩니다. 8비트가 1바이트 바이트니까요. 그래서 2의 10승은 뭐 이거는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외우지요. 1024가 되죠. 1024 바이트. 이게 메모리 용량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한번 읽어보면요. 인텔 8051 싱글칩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12MHz 클록을 사용하는데 8051의 머신 사이클이란 뭐 뭔지 몰라도 이 설명이 잘 돼 있죠. 가장 간단한 인출 실행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가장 짧은 명령을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12개 클럭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장 작은 인출 실행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머시기 밉스의 속도로 동작할 수 있다. 밉스는 일단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단위인데,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해서 1초에 초당 몇백만 명령어를 사용하느냐, 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뭐 3밀리언 인스트럭션이면은 뭐 초당 300만 개를 명령어를 처리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헤르츠는요, 기본적으로 헤르츠는 초당 진동수지요. 이거는 이제 1초당 진동수가 되고, 이제 앞에 이제 메가가 붙으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키로, 메가, 기가, 뭐 이렇게 보면은 키로 같은 경우에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그 다음에 기가는 10의 9승, 뭐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키로 전에도 이제 10의 2승, 1승 뭐 각자 뭐 있는데 그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키로랑 메가랑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메가가 이제 10의 6승계. 이게 10의 6승이면 동그라미를 6개 붙이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죠. 일단은 이거는 1초에 100만, 1200만 개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한 개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12개가 필요합니다. 12개가 필요하면은, 그러면 명령 한 개를 실행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12로 나눠주면 되죠. 12메가 헤르츠. 그러니까 초당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그 명령 한 개가 이제 12개가 소요되니까는. 그러니까는 1밀리언. 그래서 이제 이 밉스는 답은 1이 됩니다. 1.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처음 보는 단어라 생각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차분하게 풀면 됩니다. 뭐 1템 뭐 8051 나오고 이거 막 모르면은 괜히 또 이거 겁먹고 못 푸는데,
이런 거일수록 의외로 쉽습니다. 가만 들여다보면 풀리니까는요. 이런 데 겁먹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2020년 3회 필답형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조금은 옛날 문제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문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네, 새로운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겨났네 라는 느낌을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전에 올렸던 거 21년도 1회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기사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